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옥문화영과학회 사무총장 김청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하 문명이 전 세계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 9,800년 전에 시작해서 약 6,000년 전까지 한 4,000년간 유수히 내려온 이 문명은 우리가 이제 홍산문화, 사해, 흥령화, 조복으로 통해서 내려온 문화들이죠. 이 문화는 황국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 세계 역사의 서막이 되겠습니다. 4대 문명보다 무려 약 4,000년 정도 앞서는 문명이고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역으로 말씀드려도 4,500년 전으로 가면 그때가 고조선 시장인데, 그로부터 또 약 5,000년 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현대 사람들이 우리가 고조선도 아주 까마득한 전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똑같은 얘기를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 6,000년 전부터 이 유화강의 줄기에서 다시 발원해서 나오는 문명이 바로 배달국이라고 합니다. 이 배달국, 이 파국, 배달국은요, 약 4,500년까지, 1,500년간 존속을 했고요. 그 시기가 이제 마제석기, 저번 강의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제석기가 이제 점점 쇠퇴해 가면서 이 철기 문명, 그러니까 청동기가 먼저 탄생한 게 아니고 초기 야철 기술의 병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 시기는 신석기 말기와 초기 철기 시대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상식을 넘는 이렇게 옥기에다가 합금을 하는 기술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유물을 놓고 자세히 보겠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국지 자료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낙수라는 강에서 출연했는데 등에 글씨를 갖고 있습니다. 자, 신령스러운 거북이라고 합니다. 낙서라고 우리가 흔히 줄여서 말하는 거는 거북이 등에 있는 글씨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하도라는 얘기 여기 나오겠네요. 하도의 출현은, 자, 등에 그림이 있다고 하죠. 마용. 실물을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상상도로 그렸습니다. 점으로 찍어놨네. 이렇게. 그런데 이 중국자를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상서숙명편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옥이다, 대옥이다, 이옥이다, 천국, 하늘에 별자리가 그려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낙서에는요. 자, 분명히 써있죠. 대옥이다, 동해옥이다, 천구가 그려있다. 자, 하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옥벽이다, 옥규다, 큰옥이다. 이옥은 동이진이옥이다. 동이족의 아주 아름다운 옥이다. 천구다. 천구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이 천구는 옥, 즉 아름다운 그 자체이다. 하늘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하도낙서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저 하늘에 그림이 별자리가 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쭉 보게 되니까 황제헌원도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용의 그림을 강에서 받았다, 황제도. 또 거북이 글씨를 받았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으로는 하도낙서는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현재 중국 측에서 연구된 자료, 아주 최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동이지미 옥, 동이의 아름다운 옥으로 되어 있고 하늘에 이 별자리가 그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국 측에서 연구한 거 말고 한국 측 고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만 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최소한 1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도 낙서는 여러분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도 낙서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전 세계에서도 아주 초기에 나온 문자, 그것도 아주 위대한 문명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이 동방 말고도 서방에서도 이 하도낙서 하면은 최고로
연구 대상으로 꼽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환단곡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10세 당군 노을 제위 59년, 그러니까 고조선의 10대 왕군 때입니다. 자, 10몇 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천하에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등에 그림을 갖고 나타나니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신령스러운 거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중국 책자에서도 신령스러운 거북이라고 했죠. 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신령스러운 거북이, 같은 표현을 씁니다. 자, 다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지금 이 자료는 우리나라 그 국립중앙도서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입니다. 태백숙경이라는 자료인데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조선시대 때에 세종대왕 우리 아드님 때부터 해서 많이 이제 국가에서 수거해 갔다는 대변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대변설에는 자, 1초에, 그러니까 국가가 열린 당시죠. 그러니까 고조선이 만들어진 당시에 단군이 자, 뭡니까? 글을 새겼는데 어디다 조각에서 새겼습니까? 장. 자, 감축장자죠. 금으로 만든 거북이다. 금귀다. 자, 그렇다면 쇠로 만든, 우리가 또 쇠금 그러니까 뭐 현재 황금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또는 금 그러니까 철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금이란 현재처럼 하나의 원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철물들을 그냥 쇠금잘 섞은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합금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당군, 이 나라를 만들 당시에 이 새로 된 거북에다가 글씨를 조각해서 감추어 놨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어떻게 나옵니까? 자, 동쪽 지방에서 서쪽 지방의 바다 쪽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걸 보면 성인이 된다고 하니까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화상주의 하나라, 그 이제 우임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바다에 사는 사람이 요걸 갖다가 구했어요. 요걸 갖다 이제 얻었어요. 이때에 우임금이 낙수에서 이를 때에 이것을 보고 괴이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낙서라고 하더라 합니다. 자, 태백속종, 이건 우리나라 내용이죠. 여기 보면 이제 5월 춘추도 나옵니다. 5월 춘추에 우임금이 득한 이 신선은, 자, 여기 보세요. 장수사자라고 합니다. 이 발해의 연안입니다. 장수는 발해만을 말하죠. 자, 또 표운천사의, 표운천은 책입니다. 여기에는 장수사자는 태자 부루다. 자, 당군왕검의 아들 부루임금 때에 조각하여 우임금에 전달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자, 이게 거북이 머리 3개가 있고요. 옥입니다. 아주 단단한 옥에 합금을 했습니다. 과학적 검증으로는 현재 23가지 원소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찍어놨는데요. 거북이 머리 3개에 글자가 있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글자가 명문이 박혀 있고요. 이렇게 머리에 새깁니다. 상당히 강한 옥에 양각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년간 아주 힘들었습니다. 연구하기가. 그런데 일단은 이 형상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거북이 머리 3개는 우리가 말하는 3조선을 말합니다. 머리는 바로 우두머리, 말 그대로 임금이 셋이란 뜻이죠. 거북이는 뭘 뜻하냐면요, 국가, 땅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물이 4,500년 정도 전이라고 잡았을 때 그로부터 1,500년 전에 여와 복귀 시대가 있었는데 대홍수가 발생하고 여와가 거북이 나오죠. 거북이 다리를 기둥을 삼고 해서 홍수를 막았다라는 하늘의 물을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거북이는 우리 동이족의 국가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안할 점이 뭐였냐면은 중국 측 사료에서 연구 자료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천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낙서의 주는 천구다. 동이진명에서 천구다. 저 하늘의 별자리다. 제가 이 명문을 해독하느라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글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고대의 사람이자 큰 대자입니다. 큰 사람 누구겠습니까? 왕입니다. 영어로 이제 킹이 되겠죠.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금 별자리를 그려놨는데요. 자, 첫 번째 왼쪽 위에 이렇게 뿔 같은 게 달려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수성입니다. 이 현재 여기 제가 이 연구 결과는요, 좀 이따 보실 그 서방에, 후대 서방에 나오는 별자리 기호와도 상당수 일치하고요. 또 점성술이라 했고 별자리로 점을 치는 기술, 그죠? 점성술 기호와도 일치하고 또 후대의 쇠를 용광로에 녹여서 하는 연금술의 기호와도 일치한다는 겁니다. 단 서방 쪽은 후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이제 머큐리라고 하는데요. 수성입니다. 자, 이걸 연금술 기호로 보게 되면요. 퀵실버, 수은입니다. 수은. 말 그대로. 참 재밌죠. 이 기호는 수은을 뜻합니다. 연금술에서는. 그런데 우리 한자에서는 용진자입니다. 이게 고대 용자입니다. 우리 용진자입니다. 용별을 말합니다. 자, 수성은 용의 별입니다. 자, 두 번째 명문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성입니다. 자, 세턴. 우리가 뭐 사탄이라고 하는데 세턴입니다. 토성입니다. 토성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죠. 띠가 있죠. 자,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진성인데 어떤 진이냐? 이 진자도 마찬가지로 이 참진 세금자의 참진자 쓰는데 이게 바로 진짜라는 뜻으로 고대에 용진자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파용별, 이 파자는 뱀사자에다가 이렇게 눈을 그리죠. 그래서 우리 배달구, 이 발음이 바이로 발음됩니다. 바이. 고대 음가는 다 늘려집니다. 우리 이제 북방민족들은 음가를 늘리지 않고 압축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발음을 일본 사람들이 늘리죠. 중국 사람들이 늘려서 발음하지 우리는 압축합니다. 바이가 아니고 배입니다. 배달민족의 배자, 파라는 건데, 그래서 파용별, 배달용별입니다. 세턴. 자, 연금술 기호는 뭡니까? 리드입니다. 나비죠. 나.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에 이렇게. 자, 목성을 뜻합니다. 목성을 뜻합니다. 자, 주피터라고 하죠. 주피터라고 하는데 주석입니다. 연금술 기호는 주석이고. 새별, 우리가 새별이라고 합니다. 새별. 그러니까 새라는 발음과 시읒이라는 음가는 고대 시읒 음가가 없었습니다. 시옷. 그래서 새별, 해별 같습니다. 우리가 새별하는 바로 해별, 바로 목성을 뜻합니다. 상당히 큰 별이죠. 그럼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은 저 사람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요? 바로 비너스, 금성입니다. 태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얀 벌, 그리고 백별이라고도 하고요. 샛별, 새별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비너스가 바로 우리가 암수를 뜻하는, 남성과 여성을 뜻한, 이게 변화가 되죠. 바로 이
여자를 뜻하는 기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성, 사랑의 비너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암을 뜻합니다. 암을. 여자를 뜻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바로 오른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달월자입니다. 달월자의 고대. 그러니까 이 달월자 하나만 보시더라도 아주 그 당시에 문자 체계가 상당히 발전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초창기 문자 시대가 아니죠. 상당히 발전된 문자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가 나오려면 수천 년간 흘러내려온 다음에 이런 글자가 나온 겁니다. 달월자인데, 자, 이제 문이라고도 하고 영어로요. 우리가 이제 루나라는 한 80년대 그 가요 보시면 루나 별들의 눈물 보았지 이런 노래 있죠. 이 루나란 달, 그러니까 달, 루나 별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루나는 자체가 달입니다. 그래서 루나의 눈물, 그러니까 루나는 바로 달이고, 그래서 달의 눈물을 보았지 이런 뜻인데 노래 그 내용이에요. 이 문, 달입니다. 자, 이거는 점성술로는 실버입니다. 연금술에서 실버입니다. 은입니다. 은. 대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태양을 갖다 클 태자에 벼들자 쓰지만 이 음지음자에다가 큰 음지란 뜻입니다. 대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날일자가 있습니다. 태양입니다. 바로 선, 솔, 오소레미오 할 때 솔도 태양입니다. 우리 연금술에서는 골드, 금을 뜻합니다. 태양은. 큰 해죠. 우리말로는 큰 해. 자, 마지막 별을 보겠습니다. 별자를 보겠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화성입니다. 마스. 요즘에 이제 많이 화성 탐사선이 들어가죠. 자, 아이론. 이 연금술에서는 아이론을 뜻합니다. 이 형옥성이라고 해갖고요. 불의 별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바로 화성은 또 남자를 뜻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표시대로 그려도 되고 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만 촉이, 그래서 금성은 여자, 비너스를 뜻합니다. 이 화성은요, 이 마스죠. 이 불의 별은 남성을 뜻합니다. 오늘 간단히 이 8개의 문자에서 한 글자는 이 우주를 관장하는 태양과 달.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주를 관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바로 절까지 넘기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에 기본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일주일을 만든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나 보겠습니다. 칠회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7일이 그러니까 회자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칠회력은 달력을 뜻하죠. 칠회력. 자, 칠회력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바로 낙서, 우임금, 중국에서는 우임금을 통해서 나오고 우리나라는 불우태자가 중국에 전해졌던 낙서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잠깐 그 우리나라 역사, 출애굽에 대한 역사 보시기 전에 지금 보시는 대로 이 골드는 태양입니다. 여기 바로 이제 연금술의 기호들입니다. 실버는 달입니다. 문입니다. 자, 먹균 나오죠. 말씀대로 아까 그 기호가 일치합니다. 요 쿠퍼, 요 아이론은 화성입니다. 요 띵, 주석입니다. 이거. 자, 리드, 납. 그래갖고 이 기호들이 우연이 아니라 100% 일치합니다. 행촌 이염 선생님의 태백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곳에 당군왕검이 나라를 셋으로 나누고, 자, 일단 행촌 이염 선생님은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니까 한번 구글 검색해 보십시오. 이 태백준이라는 책이 있는데 분통사만입니다. 한국을 세 개로 나눴다. 자, 머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관경이치라. 자, 이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조선을 3으로 나눴는데 같은 내용이 납니다. 왕검 임금의 아들 부로당군 때에 지금부터 2383년 전 오행치수 5개의 방법으로 물을 다스렸다. 이때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바닷물이 출렁출렁 지금도 많이 수위가 높았습니다. 그런 법과 BC 222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을 둬야 되니까요 4300년 되겠죠. 7회력 일주일을 만들었다. 또 구정도를 구획하였다고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신 대로입니다. 행촌 이암선이 태백진운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일주일 단위가 불후임금 때 정해졌고, 최소한 이 나오는 조각에 나오는 이 글자들과 이 조각은 불후임금 이전부터 써있던 문자들이 불후임금 때 만들어지게 되고 중국에 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일주일 7회력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 동이족 배다민족인 것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유물 한 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검은 색깔 표피가 있다고, 또는 이렇게 좀 기형이 와닿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계시고요. 또 뭐 우주인이 만들었다는 등 구석기물 이런 말씀도 많은데, 이 물건 한 점 한 점을 아주 면밀히 천천히 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과물을 항상 얻을 수 있겠죠. 저도 이 유물의 해독의 결과물을 얻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더 많은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이 유물이 중국 측에서 말하는 동이지미 욕이다, 천국 하늘에 별자리가 있다, 또 우임금이 낙수라는 강에서 글씨 써있는 거를 바닷사람이 발견해서 낙서라고 붙였다, 신귀다, 신령스러운 거북이다, 거북이 등에는 글씨가 있다, 또 불후임금 때 이 신령스러운 거북이 등에다가 하늘의 별자리를 그려서는 이렇게 우주를,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고조선 임금이 되겠죠. 하느님이 되겠습니다. 하느님 말 그대로. 이렇게 칠해령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역사사서에서도 고증을 하고요.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증거물이 나타난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옥을 조각하여,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옥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합금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입니다. 이제 2강, 3강에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러한 용광로, 제철 기술, 이렇게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 제왕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기물도 아주 위대하고 소중하고 이렇게 거룩한 유물이지만 이 합금된 기술도 일반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 제왕이 했던 기술입니다. 가지고 있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분통사만, 나라를 세 개로 나누어 사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우주의 천문들을 그려서 일주를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